거의 모든 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깰 시간이 왔다. 한강변 3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 2주택이나 3주택의 주임사를 활용하시면 취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겠고요.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 주택 6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도 배제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제가 늘 노래를 부르죠. 마용성 광진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투자 3법칙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남들보다 먼저 빨리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강 시간에 이 철저한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으면서 재개발 투자의 3법칙에 맞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투자,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깰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바로 재개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가 재개발이 대세인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섭게 오를 재개발 빌라 9월에 엄청난 일 벌어진다. 네, 첫 번째 재개발 빌라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재개발 빌라 투자를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빌라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산답니다. 품귀 현상 벌어진 이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광진구 자양동에서 모아타운으로 첫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세대수도 400세대가 안 되고요. 일반 분양분도 8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MZ세대 젊은 층들이 청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정말 경쟁률 자체가 300대 1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강변에 그런 아파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임대차 입법 7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2+2가 만기가 되고요. 치솟는 전셋값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4개월, 1년 넘게 서울의 전셋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임대차법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무려 47억까지 오른답니다. 어디가 성수 4지구의 집주인들이 초고층 77층으로 지어서 30평대 아파트가 50억대까지 1억 5천까지도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마자힐 라체스.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길고 어려운데 이번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당가 5천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163대 1이고요.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 때는 200대 1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마포권역의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평균 월세 원룸입니다. 무려 117만 원, 강남보다 비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역전세난과 전세 사고로 인해서 이런 소형주택의 월세가 정말 무섭다고 표현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핵심 입지의 소형주택의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0억 한강변 아파트가 되는 효자 빌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남동과 성수동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마포권역이나 광진구 권역에서도 한강변 3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매매가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가 상승은 실거주자의 매매 수요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일어난 매매가 상승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투자 수요 또한 앞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빌라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제가 현장 전문가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개발 예정지 임장 활동을 가는데요. 핵심적인 지역에 빌라를 짓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빌라 공급이 끊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도심권역의 역세권역의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1, 2인 가구가 다들 아파트에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파트에 살면 좋죠. 하지만 아파트 전세가가 6억입니다. 평균 전세가 6억인데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9억 미만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20, 30대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 대신 출퇴근이 용이한 3도심권역의 실거주 차원에서 역세권역의 신축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전세가 없는, 전세 사기가 없는 그런 핵심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나 예정지의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최상급지의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재개발 빌라 시장의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좋은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보다 빌라 가격이 훨씬 쌉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전세값이 6억이고요. 매매 가격은 12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갭이 6억 정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절세 또한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주임사가 폐지가 되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2주택이나 3주택의 주임사를 활용하시면 취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일십 대책에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주택 6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도 배제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빌라, 단순한 빌라가 아니고요. 빌라가 재개발이 됐을 때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그냥 빌라가 아니고요. 미래의 신축 아파트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빌라는 다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본인이 거주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자제분들 결혼하기 전이나 신혼, 애 한 명 있을 때까지는 실거주, 아파트로 가기 전까지 실거주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가 아니고 월세를 놓으시면 임대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 3도심권, 역세권, 신축, 투룸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 12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개발 이슈까지 있다고 하면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빌라를 투자할 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 또 물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지역 이 빌라를 투자했을 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싼 곳, 서울인데도 3, 4평 기준에서 10억이 안 되는 지역, 서울 외곽 지역 가지면 안 되시고요. 경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근에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입니다. 금리는 고금리죠. 사업비, 공사비는 올라갔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일반 분양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싼 곳은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중단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설사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과 입주 후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싼 곳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비역세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비역세권으로 가시면 그만큼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진다. 왜 그러느냐?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적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매 수요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도 낮고요. 내가 처음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임대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혹시라도 재개발이 중단됐을 시에는 매도를 못합니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비역세권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축 빌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구역 지정이 된 곳은 괜찮다. 하지만 재개발의 초기에는 무조건 소액 투자, 신축이나 준신축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고요. 구축 빌라보다 신축 빌라가 향후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기셔서 입주까지 못하시고 중간에 차익을 보시고 빠져나올 때도 신축이나 주신축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아파트 못 받는 빌라 사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권리산정 기준을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 모든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의 권리산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해드렸던 방송을 참고하시든 아니면 권리산정일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언제든 전화 주셔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임대나 매매 시 대출이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투자자분들은 저희가 다 임대를 맞춰드리고 잔금을 하시는데요. 임대에 들어오시는 분들 95%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시거나 허그, 보증보험 가입되는 매물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이면 허그 보증도 안 될 뿐더러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안 되시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 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팔고 싶을 때 매도도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변화가 없는 빌라입니다. 변화란 건 뭐냐면 내가 산 지역의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즉 큰 업무타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공원이 생긴다든지 신규 전철이 뚫린다든지 이런 주변 환경이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바뀌는 자체 개발이 있어야 시세가 올라가는데요. 내가 산 지역의 빌라의 주변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재개발도 없고 내가 산 빌라만 시간이 지나서 노후도가 심해지고 구축 빌라가 되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이 6가지를 잘 유념하시고 투자에 나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반대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다가 바로 사야 할 빌라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주변 신축 아파트가 비싼 지역, 즉 30평대 15억 이상 되면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내가 산 빌라와의 갭이 굉장히 큰 지역 10억 이상 갭, 즉 주변 신축 아파트가 15억 이상인데 내가 사는 빌라가 5억이다. 그럼 갭이 10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 돼서 추가 분담금 한 5억 정도 내더라도 재개발이 돼서 내 신축 아파트는 15억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5억 이상의 안전마진을 얻을 수 있는 빌라를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이면서 플러스 알파, 그 중에서도 GTX가 개통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의 신축이나 준신축 빌라를 투자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재개발 여건이 충족되면서 재개발의 의지가 큰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요건,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겠죠. 그리고 접도율, 호수밀도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이 충족되면서 조합원의 개발의 의지, 즉 동의서가 잘 거칠 수 있는 지역을 보시고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도 재개발이 힘들고요. 너무 다세대주택만 있는 것도 힘듭니다. 재개발. 그래서 적정한 비율은 다세대 빌라가 약 40%, 단독 다가구가 60% 정도 섞여 있는 지역이 동의서도 걷기 쉽고 개발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로 사야 할 빌라에 다음 조건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볼 필요가 없이 투자하셔도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한 지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 나오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분양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투자한 재개발 지분 가격 또한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재개발에 설사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재개발 지분의 가격 또한 올라가고 향후에 조합원으로서 받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올라간다. 그리고 랜드마크 업무타운이 개발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일례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있겠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생기면 정말 폭발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직주 근접이 아니고 직주 일체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변 인근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분시세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공동 역세권으로도 신안산성과 업무타운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이다. 그리고 또한 추가 공급이 불가능한 곳이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이라도 다세대의 신축 제한이나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 신축 제한이나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지면 빌라 공급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재개발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빌라 투자하기 가장 좋은 지역, 제가 늘 노래를 부르죠. 마용성 광진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변이나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마용성 광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금상첨화의 지역과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정관념을 깨시고 부동산 투자하면 재개발 투자다 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7월 말에 임대차 입법이 종료된 후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 매매가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9월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에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가 있고요. 무조건 사야 될 빌라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면 안 되는 빌라, 사야 될 빌라를 구분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을부터 모든 빌라가 상승할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양극화가 재개발 빌라 시장에도 펼쳐질 겁니다. 아파트 시장이 초양극화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재개발 빌라 시장 또한 앞으로는 철저한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역 선정에 올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3법칙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싼 거 말고 쌀 때 사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서울의 외곽 지역에 소액으로 사셨다고 처음에는 좋아하셨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고 사업이 중단됐다고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빌라 시장도 초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싼 거 말고요. 쌀 때 타이밍을 보고 사셔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상승으로 터닝을 했습니다. 빌라 시장은 가장 싼 타이밍이다. 두 번째, 바로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최상급지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고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파트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개발만큼은 정말 최상급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마용성 광, 그중에 한강변은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입니다. 즉 부동산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남들이 원하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남들보다 먼저 빨리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강 시간에 이 철저한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으면서 재개발 투자의 3법칙에 맞는 그런 핵심적인 한강변 빌라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저희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늘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직접 만나 뵙고 공부하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